좋아요, 구독. 제가 안 그래도 일단 공략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주죠. 좀 준비한 게 좀 게임 쪽 섹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이제 독일 게임스컴이 지금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 국내 게임사들 중에서는 뭐 넥슨이라든지 뭐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네오이즈 좀 대거 좀 대형 게임사들이 지금 대거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일단 이거 독일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지금 게임즈에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독일 게임스컴 이후로 또 11월에 지스타가 또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지스타 게임쇼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지쳐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여기서 이제 넥슨이 신작이죠. 카잔을 이번에 좀 공개를 합니다.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 붉은 사막을 공개를 하고 나서 그날 좀 밀렸던 모습이지만 오늘 또다시 4% 넘게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하나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게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이번 게임스컴에서 좀 시뮬레이션 게임이 좀 인조이 부분들도 지금 출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크앤다커 부분들까지도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크앤다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전 예약까지도 일단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덧붙여서 나와준 상황이고 일단 이제 게임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상반기 때 좀 굉장히 많이 부재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좀 신작에 대한 라인업들이 좀 많이 다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게임주에 전반적으로 좀 수급을 키워 나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도 또 수급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가장 애증의 종목일 것 같아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가 계속해서 저점을 꾸준하게 내려갔었는데 오늘 좀 6%대 넘게 좀 반등 기조가 좀 연출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의 좀 6% 넘게 반등 기조가 나와준 부분들은 일단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원작 IP를 가지고 너무나도 시간을 오래 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앞쪽에 오딘이라는 게임이라든지 에버소울이라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규 게임들이 나와준다든지 그 신규 게임이 나온다고 해도 흥에 대한 효과 부분들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또 이렇게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일단 이제 굉장히 몇 년간 개발을 많이 했었고 고심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이 아케이지 2를 이번에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케이지 2 같은 경우가 빠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런 기대감을 일단 카카오 게임즈 쪽에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세가 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금융투자도 일단은 이 거래일 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게임주들 하반기 지스타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내가 게임주가 지금 포트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씩은 좀 분할 매수로 좀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섹터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보면은 여전히 원달러 환율 하락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섹터 좀 수급이 좀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새로운 종목들의 수급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관심으로 보고 계신 섹터나 종목들 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사실은 지금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인식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하거나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조선주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조선주가 이번에 하락했을 때 먼저 반등을 주면서 역시 주도주를 나서나 했는데 오늘 평균 한 3에서 4%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주들도 사실은 좀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주도주가 어디다 딱 말씀드리기 힘든 구간이다. 근데 다만 저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서서히 이제 앞으로 내가 주도주가 될 상인가 하면서 나오는 섹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주도주일지 아니면 시장 수익률 대비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주를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금융주는 안 빠졌고요. 오히려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의 논리로 따지면 주도주예요. 주도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저 분위기를 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9월달 밸류업 지수 출시에 대한 어떤 그 공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금리 인하 수혜가 좀 있죠. 그리고 금융주가 좀 강한 건 이건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제조업은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판매가 잘 돼서 수익이 좋은데 경기가 조금 안 좋게 되면 바로 매출이 줄어드는 게 제조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주들은 정말 뭐 IMF 같은 이런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요. 왜냐하면 다 장기 상품이거든요.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 담보대출 최소한 15년, 30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전세 대출도 매년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 단위로. 네. 그러니까 이 상품들이 다 오래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어떤 갑자기 충격의 큰, 그러니까 완만한 경기 둔화 혹은 완만한 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험 상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금융 상품 자체가 장기 상품이고 경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다는 걸 본다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장점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꼭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고배당의 매력보다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을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저는 은행주를 보신다라면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증권주를 본다라면 저는 삼성증권 정도 하나만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추세가 좀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융지주사 쪽을 본다라면 저는 메디치 금융지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